수사기관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해줄지, 혹은 피의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 주는지가 결국은 처음에 그 고소장 내용에 따라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수사기관이 있어봤지만요, 고소장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바로 형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형사사건의 시장, 고소장 앞에 첫 세 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첫인상에 보니까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초 안에 결정된 첫인상, 그거를 바꾸는 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미팅을 할 때라든가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그 3초의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소개팅이라든가 소개 자리에 있어서도 처음 3초의 첫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도요, 그 사람의 양 당사자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첫인상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뿐 아니라요, 사람이 사건을 대할 때도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수사기관에 있어 봤지만요, 실제로 많은 고소장들을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을 처음에 배당을 받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살펴보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내가 100의 열정을 쏟아가면서 일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인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건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비교적 간단히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디 수사관이 내 사건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피의자의 사기꾼의 이 나쁜 것들을 꼭 한번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 텐데, 그럴 때 바로 중요한 게 고소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소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고소인 입장에서요, 피고 소인의 모든 것들을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피고 소인이 나한테 가져간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 나한테 돈을 가져갈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가 뭐가 있었는지, 돈 나갈 때가 어디가 있었는지, 대출은 얼마가 있었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었는지, 우상향하고 있었는지, 우하향하고 있었는지, 혹은 당시에 채무는 얼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그런 것들을 확실히 수사를 해줘야 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민사적인 사건에 불과한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해줄지, 혹은 피의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 주는지가 결국은 처음에 그 고소장 내용에 따라 결정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사기관이 있어봤지만요, 고소장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바로 형식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직접 고소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고소장에 본인들께서 직접 자필로 써서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출력해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말씀 드리자면요, 자필로 써서 낸 고소장 혹은 본인이 직접 써서 낸 고소장,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것도 그냥 대충 작성된 고소장이구나 라고 첫인상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하루에도 10건씩 20건씩 들어오는 고소장 중에 분명히 변호사가 선임돼서 들어오는 고소장이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선임해서 들어온 고소장,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요, 그 형식부터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법원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자주 보는 형식과 본인이 자주 보는 글꼴에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형식과 그 글꼴을 벗어나 버리면 이거 고소인이 직접 작성했구나, 그러면은 잘 정리되지 않았구나 라고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되게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소송 서류를 작성할 때요, 글꼴을 뭘로 해야 되는지, 글자 간의 간격은 몇 %를 둬야 되는지,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은 얼마를 둬야 되는지, 그리고 글자 크기는 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는 당연히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데 일반인 분들께서 그런 거 알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쓰던 글자체, 평소에 쓰던 여백대로 가져오면 수사기관은 그냥 멀리서만 봐도 이거 잘 쓰여진 고소장이네, 못 쓰여진 고소장인데 라는 편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사건 전체를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고소장 작성만이라도요 변호사한테 저는 맡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소장 내용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고소장 제일 큰 게 뭐냐면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요 2갈씩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무슨 죄명으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상대방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쭉 써서 내려간다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고소장은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 미괄식입니다.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쭉 써주시는데 사실 수사기관이 보기에는요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사기관에 있어봤지만 그러면 그 고소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래서 왜 고소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면서 고소장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소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거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그냥 고소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하실 때요 꼭 두 가지식으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한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했다, 그 어떤 행위를 했다도요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고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뭘 했어요, 이런 거 다 정원에 쓰지 마시고요 딱 한 단락 내지 두 단락 정도로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만 축약해가지고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나와 상대방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상세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소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상대방에 속았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상대방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쭉 쓰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끝! 이거여야 되는데 그 전에 상대방이 자기가 지금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끌고 있고, 물론 내가 상대방에 투자한 이유는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보고 아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가 된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것들이 너무나 장황하게 많으면 이건 수사기관은 감정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내가 상대방 돈을 줬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기죄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주고 알고 보니까 또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공증 써줄게요, 그래놓고 안 나오고, 차용증 써줄게요,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그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쓰는데 실제로는 범죄와 무관한, 그러니까 범죄 혐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범죄를 구성하는 그 요건, 범죄 사실과는 다른 그 외의 것들과도 무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작성이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감정에 치우쳐져 작성된 고소장이라고 보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요 여러분의 고소사건을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해주길 바라시죠. 그리고 피고소인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엄벌해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소장 작성된 거 보면요 제가 봐도 아 이거는 너무나 잘못 쓰여졌네, 이거는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대충 쓰여졌네, 이거는 범죄 안 되겠다 라고 처음에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그 선입견을 바꿔서 아니네 피고소인이 잘못했네 라는 선입견을 깨고 다시 사건에 열정적으로 임하기까지는요 들여야 되는 노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음에 변호사를 끝까지 선임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최초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고소장 혼자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최초에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먼저 쓰시고 범죄 사실 간략하게 요약한 거 한두 줄 먼저 쓰시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구성 요건과 관련된 것들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